필리핀 거리를 걸으면 한국이 보입니다. 광고판엔 한국 연예인이 상점엔 K-뷰티 제품이 젊은이들의 입술엔 한국 드라마 대사가 흘러나옵니다. 한때 한국보다 부유했던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멕시코 출신 문화연구원 미겔 알바레즈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 알바레즈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문화연구원으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겔이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국 화장품 광고였다. 공항 곳곳에 한국 여배우들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면세점에는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미겔은 창밖 풍경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건물마다 걸린 대형 광고판의 70% 이상이 한국 연예인들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한국인가 필리핀인가? 미겔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멕시코 고향에서도 한류 붐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여기서는 마치 한국 문화가 필리핀 문화를 완전히 대체한 듯한 느낌이었다.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직원과 나눈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다. 리셉션 직원은 미겔이 아시아 문화를 연구한다고 하자 즉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도 사랑의 불시착 보셨나요? 정말 로맨틱해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다. 미겔은 그 순간 자신이 필리핀이 아닌 한국의 위성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나선 거리에서 미겔이 본 것은 더욱 놀라운 광경이었다. 젊은 여성들의 패션부터 헤어스타일,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듯한 모습이었다.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 필리핀 남성들의 터프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신 한국 아이돌처럼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카페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벽에는 BTS와 블랙핑크 포스터가, 스피커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다. 미겔은 메뉴를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한국식 달고나 커피, 김치라면, 불닭볶음면 등 한국 음식들이 필리핀 전통 음식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며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하고 있었다. 미겔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이 있었다. 며칠 후 미겔은 현지 대학에서 젊은 필리핀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마치 한국 관광청의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았다. 저는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20살 여대생 마리아의 말이었다. 그녀는 성형수술을 받아서 한국 여배우처럼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쌍꺼풀 수술이랑 코 수술, 그리고 피부 미백까지요. 한국 여자들처럼 예뻐지고 싶거든요. 미겔은 마리아의 원래 모습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동남아시아적 외모를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저는 오빠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22살 대학생 호세의 말이었다. 그는 한국 아이돌처럼 스키니진을 입고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필리핀 남자들의 거칠고 터프한 이미지는 이제 구식이에요. 여자들도 부드럽고 세심한 한국 남자를 좋아해요. 미겔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보는 듯한 씁쓸함을 느꼈다. 필리핀 고유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였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서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요. 모든 대답의 끝에는 한국이 있었다. 미겔이 방문한 어학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영어 수업보다 인기가 높았다. 영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특별해져요. 한국어 강사인 린다 선생님의 말이었다. 그녀 역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익혔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했다. 오빠 사랑해, 고마워 같은 단어들이 필리핀 젊은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미겔은 이런 현상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화적 다양성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이 과연 건전한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마치 나비가 자신의 날개를 버리고 다른 생물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국 문화의 매력과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미겔은 필리핀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역설적인 풍경이었다. 전통 의상을 파는 가게는 한산했지만 한국 스타일의 옷을 파는 부티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바롱 타갈로그라는 필리핀 전통 정장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듯한 원피스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미겔이 만난 상인 로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전통 옷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두 한국 스타일만 찾아요. 화장품 가게의 상황은 더욱 극명했다. 필리핀 전통 천연 화장품들은 선반 아래쪽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위쪽에는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황금빛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특히 피부 미백 제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하얀 피부가 되고 싶다는 것이 젊은 필리핀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미겔은 이런 현상 속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필리핀의 구릿빛 피부는 열대 태양 아래서 빚어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마치 황금빛 밀밭이 자신의 색깔을 부끄러워하며 은빛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그들의 원래 아름다움은 한국식 미의 기준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다. 음식 문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필리핀 전통 음식인 아도보, 시니강, 레총 같은 것들은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대신 젊은이들은 한국 치킨, 떡볶이, 비빔밥을 찾았다. 심지어 필리핀 전통 디저트인 할로할로보다 한국의 빙수가 더 인기였다. 미겔이 방문한 한 식당 사장은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음식을 파는 것보다 한국 음식을 파는 게 더 장사가 잘 돼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음식은 구식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언어의 변화였다. 젊은이들은 타갈로그어나 영어 대신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서 사용했다. 언니, 오빠, 대박, 진짜 같은 한국어가 그들의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미겔은 이런 모습을 보며 한 민족의 언어가 다른 언어에 의해 천천히 잠식당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미겔이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문화가 열등하고 한국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필리핀 고유의 따뜻함, 가족 중심의 문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한국 문화의 화려함 앞에서 빛을 잃고 있었다. 미겔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는 더욱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국 문화를 그토록 열렬히 추종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정작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유학 중인 필리핀 학생 카를로스와의 화상통화는 미겔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카를로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길에서 만나면 영어로 말을 걸어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마치 저를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취업 시장에서의 차별이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한국 대학을 졸업한 필리핀인들도 취업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력서에 필리핀 이름이 적혀 있으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회사에 다니는 필리핀인 마리아의 증언이었다. 같은 실력이어도 한국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미겔은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서 마치 잠들어 있던 사람이 차가운 물을 맞고 깨어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필리핀에서 한국을 그토록 우상화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필리핀 사람들이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마치 별을 사모하는 나방이 별에 가까이 갈수록 더 큰 상처를 입는 것과 같은 슬픈 현실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겔이 발견한 내용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필리핀을 후진국, 가난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폄하하는 댓글들을 서슴지 않게 달고 있었다.
심지어 필리핀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미겔은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깊은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들이 이런 현실을 안다면 과연 한국을 이렇게까지 동경할까? 미겔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속 로맨틱한 사랑과 완벽한 사회를 꿈꾸고 있는 동안 현실의 한국은 그들에게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물론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필리핀 문화를 존중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한국인들도 많았다. 하지만 구조적인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다. 미겔은 이런 현실을 보며 한국 문화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현실에서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였다. 드라마와 K-팝 화장품과 패션을 통해 만들어낸 한국의 이미지는 현실의 복잡함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것은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놀라운 성공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면의 그림자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였다. 도서관에서 자료조사를 하던 미겔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시기 필리핀의 1인당 GDP는 326달러로 한국의 거의 5배에 달했다. 미겔은 이 수치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마도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불쌍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1960년대 필리핀은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렸다. 마닐라는 도쿄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발달한 도시였고 필리핀 페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화폐 중 하나였다. 교육 수준도 높았고 영어를 구사하는 인재들이 많아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 시절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고 많은 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이주를 꿈꾸던 시기였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미겔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부터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제조업 육성,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이 주요했다. 반면 필리핀은 정치적 불안정, 부패, 그리고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 한국이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도약을 이뤄가는 동안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 정권 하에서 경제가 침체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은 더 강해졌지만 필리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미겔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마치 거대한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위와 아래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섰고 필리핀은 여전히 3천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프트 파워의 역전이었다. 과거에는 필리핀의 영화와 음악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다. 미겔은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60년 전 폐허 속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서 한때 자신들보다 부유했던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동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국가적 성취라고 할 수 있었다. 한국이 이룬 것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문화적 매력까지 겸비한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었다. 미겔은 이런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미겔은 필리핀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식민지 근성이었다. 필리핀은 3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이어서 미국의 통치를 경험했다. 이런 오랜 식민지 경험은 필리핀 사람들의 의식 깊숙이 외국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심어놓았다. 미겔이 만난 사회학자 로드리고 박사는 이를 식민지 마인드셋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더 높게 평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런 의식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드러났다. 필리핀에서는 피부가 하얀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여겨졌고 외국 브랜드가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혼혈아들이 순수 필리핀 혈통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미겔은 자신의 고향 멕시코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겔은 속으로 생각했다. 멕시코 역시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오랫동안 유럽 문화를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멕시코는 점차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반면 필리핀은 여전히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았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광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이웃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의 상징이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국제적 위상이 필리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더욱 동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마치 사막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바라보듯이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을 자신들이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겔이 주목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일방적이라는 점이었다. 한국 문화는 필리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필리핀 문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완전히 비대칭적인 문화 교류였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지만 한국 사람들이 타갈로그어를 배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지만 한국에서 필리핀 음식을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미겔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필리핀에는 분명히 자랑할 만한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었다.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따뜻한 인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만든 독특한 문화적 다양성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외국 문화에 대한 동경 앞에서 빛을 잃고 있었다. 미겔은 이런 현상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한국식으로 획일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는 필리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 문화가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잖아요 라며 반박했다.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것이 곧 후진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겔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필리핀의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는 한 문화 연구자로서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문화는 마치 강물과 같아서 다른 강물과 만나 더 풍성해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결국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하지만 미겔은 공정한 연구자였다. 필리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겔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발전 계획을 추진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였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한국은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배워야 산다는 절박함이 온 국민에게 배어 있었고 이것이 결국 한국을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독재 정권 하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은 부정할 수 없었다. 미겔은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의 불굴의 의지를 보는 것 같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인상적이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의식이 성장했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는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매우 드문 사례였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를 희생하거나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적 혼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미겔이 가장 주목한 것은 한국의 문화적 성취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이 보여준 소프트 파워의 급성장은 정말 놀라웠다. K-드라마, K-팝 한국 영화, 웹툰, 게임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이었다. 미겔이 특히 감탄한 것은 한국 드라마의 완성도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로맨스물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회 문제를 다루는 깊이 있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작품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전 세계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미겔은 생각했다.
자국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전 세계적인 보편성으로 승화시킨 거니까요. K-팝의 성공도 마찬가지였다.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들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과 전략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수년간의 체계적인 훈련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있었다. 미겔은 이런 한국의 성공을 보며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다. 6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문화 강국이 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성취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런 성공이 다른 나라 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미겔은 자신의 관찰과 분석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그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그 반응들은 매우 흥미로웠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한국은 독재 정권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를 장악했어. 로맨틱 코미디에도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지라는 것이었다. 이 댓글을 쓴 사용자는 한국의 발전 과정과 문화적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미겔은 이런 반응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냥 식민지 의식이 남아있는 것. 필리핀인들은 외국인이라면 우러러봐라는 댓글은 필리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미겔은 이런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한국 문화의 인기가 단순히 그 자체의 매력 때문만이 아니라 필리핀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사대주의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80년 전 한국이 이렇게나 성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우상이 되는 만큼 소신있게 행동하고 다녀야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있는 해외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